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22,800불을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51선에 딱 걸려서 터치했다가 바로 조정. 자, 1차 시기 실패. 어제 높이뛰기 은메달 땄더라고요.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2,800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얘를 뚫어야 돼요. 1차 시기 실패했고 또다시 2차 시기를 도전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죠. 한 3차 시기 정도까지 시도를 하다가 이 3차 시기 정도에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놈 121선까지 대략 30K 3만불까지는 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찌나 이럴 때는 그렇게 차트대로 딱딱 떨어지는지 이동평균선의 마법은 참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한 힘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항상 이평선에 맞지만 그냥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으면 그냥 쭉쭉 가더라고요. 날씨가 꽤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세요. 제가 매일 요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하락할 때는 잘 안 봐요. 그래도 찔끔찔끔 조금씩 오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 리플의 공동 설립자 겸 지금은 스텔라루멘의 설립자죠. 제드 맥클럽. 제가 며칠 전에 500만 개를 갖고 간다는 데이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 털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지갑을 100% 보지 않은 이상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워낙 코인파는 대중매체 그리고 SNS를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100% 그의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의 개인 지갑을 누가 들어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제드 맥칼럽은 XRP 판매로 90억 개 정도를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완판, 시장에 완벽하게 공급을 해서 31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708개를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8개의 비트코인은 2014년 9월에 매수를 했었네요. 그때 가치는 60만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를 다 100% 믿지 마세요. 던졌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사적이지만 규제된 토큰은 CBDC를 응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 혁신에 있어서 민간 부문이 중앙은행보다 낫다고 주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정부는 CBDC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과 같은 비정부 기관에서는 그 CBDC를 원활하게 유통을 하고, 그리고 CBDC 프로토콜 자체는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거버넌스적 인프라죠.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에 한다는 건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이야기할 거라고는 대충 여러분들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CBDC 그 자체를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또 XRP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트TV는 무슨 XRP 직원 아니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특정 코인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의 필립 로우 총재는 민간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적절하게 규제가 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재무관리회의에서 패널 토론의 일부였다. 로우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규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다면 민간 솔루션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를 그냥 다 섭렵을 해놨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 안 한다 그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 할게요. 그냥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리플 사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거지 같은 코인입니다. 똥코인 사지 마세요. 리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기업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더 완성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사기업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까요?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더 견고할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더 견고할까요? 어떤 게 더 완성도가 높을까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고죠. 그러면 어떤 걸 만들더라도 그 퀄리티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프로토콜이에요. CBDC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보안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거에 완벽하게 치중을 해야 되고 이 모든 프로토콜은 결국 민간 기업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선 이중 지불, 더블 스펜딩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 97개국이 CBDC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CBDC 출연이 한 나라 따로 이 나라 따로 이렇게 될까요? 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CBDC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BDC도 이 나라는 다른 시스템, 또 저 나라는 다른 시스템,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호환시킬 수 있을까요? CBDC 때문에 지금 XRP 리플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리플의 시스템을 지금 깔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치를 채셔야죠. 그러면 호주와 XRP 리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잠깐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직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년 전 기사예요. 7년 전 호주의 두 번째로 큰 은행 호주 커먼웰스 은행 리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은행 기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최초. 7년 전이니까. 자회사 간의 지불 결제를 위해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하려는 계획은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이 발표로 시드니에 본사를 둔 은행은 홍콩, 뉴욕의 경쟁사를 제치고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 리플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은행에는 영국, 홍콩 기반 HSBC가 포함됐다. 그런데 지금 영국 기반 산탄데르도 리플과 협력, 홍콩 기반 HSBC도 리플과 파트너. 아시죠? 그런데 최초로 리플과 협력 관계를 얻은 은행이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융 지주 회사들은 영국 산탄데르 그리고 홍콩 HSBC까지 그리고 일본의 SBI는 뭐 리플 빠져 완벽하게.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서클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7년 전에 어쨌든 호주 커먼웰스 뱅크는 리플 네트워크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완벽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상당한 마진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마무지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전 세계 거의 400여 개 정도의 금융 관련 회사들과 플랫폼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출나게 눈에 보이는 회사들은 호주의 커먼웰스, 그리고 영국의 산탄델, 그리고 홍콩의 HSBC, 그리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일본의 SBI. 뭐 이쯤 되면 다 들어온 서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 연합, 캐나다, 뭐 브라질, 영국, 중동, 아프리카 다 CBDC 관련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전에 나온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접목해서 보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충분히 이제 시험 테스트가 끝났다, 완벽하다, 이제 이거를
갖다 쓰는 게 현명하다. 굳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만들려 하지 마라. 여기 나오잖아요. CBDC를 만들고 디지털 토큰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모질이같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 나라가 멍청한 거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엑사빌레츠를 갖고 와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꼭 이 와중에 자체 CBDC, 자체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는 나라들이 나와요. 누가 그 나라와 이렇게 안전한 게 있는데 그 나라와 자체 개발한 그 시스템과 호환을 하려고 할까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0%, 40% 정도만 인풋이 되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더 하면 이제 뭐 진짜 리플 영업사원 같으니까 그냥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